네, 여러분, 세 번째 지문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번째 지문은요, 광고랑 심리학을 연관 지은 건데요. 광고라는 것이 소비자의 마음을 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소비자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심리를 어떻게 하면은 이용해서 우리 제품에 대한 호감을 많이 쌓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연구를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줄에 있고요. 광고를 광고를 통해서 그 물건에 대한 제품에 대한 호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내면 심리를 이해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심리학적 원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고전적 조건화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조작적 조건화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딴 얘기인데요. 고전적 조건화라는 거는요. 지금은 무너졌던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체제가 있었고요. 지금의 러시아가 공산주의 정권일 때 얘기하는 건데요. 그 소련의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이걸로 당시에 지도자였던 레닌에게 동지가 우리의 조국을 구했소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당시의 민중들을 학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세뇌 같은 느낌인데 조련시키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었던 고전적 조건화라는 것이 있고 이거는 그 반대편에 있었던 미국의 스키너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스키너의 심리상자라는 책도 되게 유명한 책이 있는데 여유될 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고전적 조건화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전적 조건화라는 게 이게 설명만 들으면은요 엄청 뭔 얘기인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긴 할 텐데요. 이건 내용 구조도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 조건화라는 거는요. 처음에는요. 고기를 개한테 줘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개의 수백만 년 동안에 쌓여있던 이제 DNA 그리고 RNA에 되면 우와 이거 고기다라고 고기를 보면은 자동으로 그걸 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한 침이 나오는 거잖아요. 고기를 통해서 치밀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는요. 이거는 유전자에 학습이 되어 있는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자극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종소리라는 것이 추가됩니다. 종소리는 유전자에 새겨져 있겠어요? 안 새겨져 있겠어요? 당연히 안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종소리를 울리면은요. 걔 입장에서는 '이 뭡니? 이 뭐야?' 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종소리를 들은 개는요. 이때를 중립 자극,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중립 자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공식을 세워 봅시다. 종소리를 울린 다음에 고기를 줘요. 미안합니다. 둘째가 불러서 잠시만 갔다 올게요. 그리고 종소리를 다음에 고기를 주게 되면은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종소리만 듣고도 침이 나오더라. 처음에는 중립 자극이었던 종소리인데 종소리만 듣고도 침이 나올 때 이때를 종소리를 조건 자극이라고 합니다. 중립 자극의 조건 자극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원래는 침이 무조건 반응이었잖아요. 근데 조건 자극에 따라서 반응이 되는 것을 조건 반응이라고 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가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고전 조건화는 특정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중립 자극이 여기서 아까 봤다시피 종소리죠.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무조건 자극, 요건 고기죠, 고기. 고기와 연합되어서 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침인데 그냥 침이 아니라 종소리를 들었을 때 나오는 침. 그니까 여기도 무조건 반응도 침이고 조건 반응도 침인데 선생님 그러면 침은 무조건 반응이에요? 조건 반응이에요? 정답은 이겁니다. 조건 자극에 따라서 나오는 침은 조건 반응. 무조건 자극에 따라서 나오는 침은 무조건 반응입니다. 개에게 고기를 주는 것은 무조건 자극입니다. 이 고기죠. 그래서 개가 침을 흘리게 되면은 그 고기에 따라서 나오는 반응이니까 무조건 반응이죠. 근데 파블로프라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종소리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이때의 종소리라는 것은 중립 자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에게 종소리를 들려준 후 고기를 주는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개는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심지어 고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종소리만 들어도 나중에 침을 흘리게 된다. 그래서 그 종소리가 더 이상 중립 자극이 아니라 조건 반응이 된다라는 것이 고전적 조건화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설명에 관해서 이게 광고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어, 광고를 하고 있는 그 제품이 처음에는요, 중립 자극이에요. 처음에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저거 뭐야? 종소리랑 똑같은 자극인데, 근데 이게 무조건 자극과 연합되면요, 조건 자극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때 무조건 자극이라는 것이 광고에서 뭘 의미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자극이 셀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손흥민 선수일 수도 있고 김민재 선수 같은 스포츠 스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잘 나가는 여자 그 아이돌 가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유명한 사람 백종원 씨 같은 사람 그런 유명인이 무조건 자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인이 무조건 자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조건 자극과 중립 반응 사이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그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김민 손흥민 선수가 나왔는데 마구마구 같은 야구 게임을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백종원 씨가 유명 CF 유명 광고 모델로 나왔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 뭐 이런 광고에 나온다거나 뭐 그런 거에 나오면은 연관성이 떨어지면요. 그게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되게 이미지가 안 맞는 광고. 이 이미지랑 이 유명이랑은 전혀 이미지 평소에 행실이라는 게 전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온다면은 연관성이 떨어져서 사고가 일어난다. 그리고 관계가 일시적으로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라진다면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면 그 사고라는 것이 무엇이냐? 조건 자극과 중립 자극 사이 연합이 깨지면서 중립 자극이 조건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전에는 종소리 들었을 때 침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나쁜 주인 놈이 계속 종소리만 울리지 고기는 결국 안 주는 거예요. 계속 종소리만 나고 나중에 그 종소리만 나고 고기는 안 준다.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종소리를 들어도 다시 침이 나오지 않게 되는 중립 자극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하에서는요. 중립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결합이 반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광고 한두 번 하고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되게 강도도 높고 연관성도 높아야 되지만 연관성도 그니까 연관성도 높아야 되고 여기에 또 연관성도 높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 중요하다. 두 자극이 반복되어 나타날수록 자극과 반응 연합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치만 광고의 경우에 너무 자주 똑같은 광고가 반복된다면 실증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광고를 적당히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반복 외에 자극이 제시되는 순서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순서가 중요한데요. 무조건 자극 이전에 제시돼야 된다. 그니까 종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고기가 나와야지 이게 바뀌어 버린다. 고기가 나오고 종소리가 나오면은 고기 먹느라 정신이 팔려서 종소리고 나발이고 뭐고 알바요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립 자극 그다음에 무조건 자극 요 순서를 지켜야 된다. 만약에 순서가 바뀌거나 그런 순서가 아니라면은 중립 자극 종소리가 조건 자극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 지명 광고에서 고전적 조건을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 이따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고전적 조건화에 관한 설명이 2문단, 3문단, 4문단까지 엄청 길죠. 이번에는 두 번째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조작적 조건화라고 하는 거는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계속 수행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행동은 피하도록 학습하는 것이 요런 거를 보고 어 조작적 조건화에 관한 설명입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계속 수행한다는 건요. 게임 용어이기도 한데
강화 reinforcement라고 영어에서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받는 칭찬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받는 인정이라든지 아니면 용돈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뭘 했을 때 이렇게 강화가 되면요. 그 행동을 계속 더 반복하게 되더라. 아니면 어떤 일을 했을 때 느끼는 보람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강화물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그 보상을 통해 어떤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 "너 그 행동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 행동 계속해."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어지는 것이 강화인데요. 강화에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다는 거예요. 정적 강화라는 거는 뭔가를 줘서 그 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부적 강화라는 거는 어떤 거를 없애줄 테니까 그 행동을 계속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적 강화라는 거는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적 강화예요. 뭔가를 줘서 그 행동의 빈도를 높이려는 것. 그 행동 계속해라고 얘기하는 걸 정적 강화라고 얘기하고요. 부적 강화라는 게 뭐냐면 "너 이번 일 내가 시킨 일 잘해 주면은 내가 네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그놈을 내가 없애 줄게. 뭔가를 치워 줄게."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시키는 그 일을 잘 수행하면은 네가 꼴 보기 싫어하는 그 친구랑 다른 반으로" 이런 게 얘기도 괜찮나? "다른 반으로 옮겨 줄게." 라든지 아니면 "보기 싫은 혐오 시설로 우리가 옮겨 줄게." "너 우리가 시킨 일을 그렇게 잘 수행하면은 네가 싫어하는 그 장소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 줄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부적 강화.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를 없애 줘서 그거를 행동을 계속 잘 일어나게 하는 것. "너 계속 이렇게 그 감옥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해서 모범수로 선정이 된다면은 너한테 남은 그 형기 우리가 줄여 줄게. 형기를 없애 줄게." 이런 거를 보고 부적 강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추가로 하나만 설명할게요. 강화의 반대말이 처벌이에요, 처벌. 처벌이라는 건요, 강화랑 반대예요. 이게 뭐냐면, 강화는 기본적으로 여기 플러스 플러스 돼 있잖아요. 어떤 행동을 더 하도록 하기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것이 강화예요. "이 행동 계속해. 이 행동을 앞으로도 더 많이 해." 라고 의도를 하는 것이 강화인데, 처벌은 그 반대예요. "야, 너 하지 마. 너 그 행동 하지 마." 예를 들어서 제일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싱가포르에 있는 태형, 그러니까 엉덩이 때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볼 일 있으면 알겠지만요. 엉덩이 그냥 맞는 게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시무시하게 엉덩이를 덩치 큰 아저씨가, 황철순 같은 아저씨가 와서 무시무시하게 몽둥이로 엉덩이를 패거든요. 그런 거 행동을 하지 마. 강화는 어떤 행동을 더욱더 많이 하라고 주는 것이 강화인데 어떤 행동을 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처벌이에요. 뭐 예를 들면 때리기라든지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행동의 빈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 처벌,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강화라는 점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를 형성한 강화 유형과 강화 유형은 아까 전에 봤다시피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죠. 그리고 강화 계획도 있는데 강화 계획은 고정 강화와 변동 강화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주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고정 강화와 변동 강화로 나눠질 수 있고 시간에 따라서 간격 강화와 그리고 빈도에 따라서 부여되는 것을 비율 강화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많이 어렵죠. 지금부터 한번 요거를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그러니까 고정 간격 그리고 고정 간격과 변동 간격이 있고요. 그리고 간격 강화와 비율 강화 요렇게 해서 조합이 1 개, 2 개, 3 개, 4 개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고정 간격 강화, 변동 간격 강화, 고정 비율 강화, 변동 비율 강화 요렇게 총 4 개의 유형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고정
간격 강화. 고정 간격 강화라는 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보호자께서 직장에서 받아오시는 월급, 딱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고정 간격 강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일한 시간 간격 후에 발생하는 바람직한 행동의 강화를 제공하는 것. 요거를 고정 간격 강화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방식에서는 강화를 받은 이후 반응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 간격 강화라는 거는요. 언제 줄지 몰라. 시간이 예를 들면은 월급을 예를 들자면 매달 1 일에 주다가 매달 10 일에도 주다가 매달 15 일에도 주다가, 혹은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야간 자율학습을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 그 하고 싶은 사람들만 오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선생님이 어떨 때는 우리가 자습 시간에 5 분마다 몇 시 5 분에 오고 몇 시 10 분에 오고 몇 시 30 분에 오고 이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달라지게 된다면요. 이렇게 강화를 대기해야 될 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율로 행해진다. 그러면은 이 선생이 언제 다시 우리 교실에 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교실에 8시 30 분에 꼬박꼬박 온 다음에 8시 30 분만 조용하면 되는데, 어떤 날은 8시 20 분에 오고 어떤 날은 8시 15 분에 오고 어떤 날은 30 분에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시간을 바꿔 버리면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선생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용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 변동 간격 강화고요. 고정 비율 강화라는 거는요. 정해진 횟수만큼 일어난 뒤에 강화가 주어지는 것. 예를 들면은 이거는 헬스장 같은 데 가면요. 그러니까 세트, 몇 세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팔굽혀펴기를 50번 하고 한 번 쉬고 50번 하고 한 번 쉬고 50번 하고 한 번 쉬고, 플랭크를 얼마간 하고 또 쉬고 얼마 동안 하고 쉬고, 스쿼트를 몇 번 하고 쉬고 몇 번 하고 쉬고, 이렇게 정해진 횟수만큼 뒤에 강화가 지어지는 것을 고정 비율 강화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변동 비율 강화라고 하는 게, 이게 제일 골 때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게 도박이 대표적입니다. 도박이라는 거는요. 언제 내가 지금 내가 돈을 땄지만 앞으로 또 언제 돈을 딸지는 모르잖아요. 바로 다음 판에 딸 수도 있고 10판 뒤에 딸 수도 있고 100판 뒤에 딸 수도 있고 200판, 300판 뒤에 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강화가 임의로 정하는 어떤 평균 반응수를 중심으로 변동하는 것인데, 네, 이거는 뭐 그래서 다음 강화가 언제 주어지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거. 대표적인 것이 도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고요. 조작적 조건화를 이용한 광고는 소비자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특정의 변별 단서에 반응하고 이것이 강화될 때 효과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반응과 강화를 고려한 전략을 광고에서 이러한 소비자의 반응과 전략에 따라서 광고를 기획해야 된다는 것이 요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내용 구조도 설명 간단하게 하고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광고가 심리학적인 원리를 활용하는 이유는요. 뭐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남기기 위해서겠죠. 고전적 조건화가 어떤 건지 그리고 실험의 내용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적용할 때 유명인이라는 무조건 자극을 줌으로써 무조건 자극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든다. 근데 속어가 발생하기도 하죠. 언제 속어가 발생해요? 정말로 어이가 없는 이 이미지랑은 전혀 안 어울리는 제품을 광고하고 있을 때 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일시적일 때, 그걸 꾸준하게 반복을 해 줘야 되는데 꾸준한 반복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실증을 계속 너무 자주 노출하면은요, 소비자는 실증이 낼 수 있고 자극의 제시 순서가 중립 자극이 먼저 나오 그 자극의 제시 순서가 중립 자극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무조건 자극이, 이렇게 순서가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였고요. 조작적 조건화에 정의가 있고 그다음에 개념이
언급한 거에 대한 보상과 강화, 그리고 강화의 반대말을 아까 전에 추가로 얘기했던 처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화라는 것은요, 어떤 거를 줌으로써 그 행동이 앞으로 더욱더 자주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길 바라는 게 정적 강화. 어떤 거를 없애줌으로써 그 행동이 더욱더 자주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부적 강화라고 얘기했어요. 고정 간격 강화, 변동 간격, 고정 비율, 반응 비율은 위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더 추가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 간단하게 보고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입니다. 1번이고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네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는 모두 특정 행동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행동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적절하죠. 강화의 반대말은 뭐다? 처벌입니다. 이거는 특정 행동의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처벌이고요. 고전적 조건하에서는 중립 자극이 무조건 자극과 연합이 되면서 조건 자극이 된다. 처음에는 종소리였는데 고기랑 합쳐지면서 종소리가 뭐가 된다? 조건 자극이 된다. 그때 나오는 침은 뭐가 된다? 조건 반응이 된다. 똑같은 침이더라도 조건 자극에 따른 거는 조건 반응이다. 강화는 일정한 주기를 갖는지 여부에 따라서 고정 강화와 변동 강화로 나누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것도 여기 있죠. 4번입니다. 광고하기 전에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중립 자극이다. 그러니까 광고하기 전에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중립 자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네, 광고의 경우는 어,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이게 중립 자극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은요. 요 내용이 어디 있더라? 잠시만요. 찾아보고 말할게요. 네,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과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걸,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거 똑같은 말을 해볼 수 있겠다. 미안합니다.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말과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는 좀 더 중립 자극이니까 적절하네요. 미안합니다. 혼란을 줘서요.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말과 알려지지 않았다는 건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중립 자극이 맞겠네요. 파블로프의 실험에서 먹이를 주기 전에 들려주는 종소리는 무조건 자극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소리는 중립 자극이고 그리고 이후에 조건 자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극은 고기죠, 고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기억의 이유를 보기와 같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극이 순차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영상 광고와 달리 인쇄 광고의 경우에는 함께 제시되기 때문에 볼 순서 같은 것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극이 지각되는 순서를 통제하기가 어렵지요. 인쇄 광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극과 중립 자극이 동시에 한꺼번에 한눈에 한 면에 제시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소비자는 중립 자극보다 익숙한 무조건 자극에 먼저 주목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 소개하는 제품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예인을 먼저 보고 제품이 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알바요 한다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중립 자극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무조건 자극이 주어지도록 순서가 나와야 되는데 영상 매체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편집을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둘째가 잠시 불러서 잠시만요. 예, 그래서 지어진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광고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요 행운 대잔치라는 거를 보면요. 네, 뭔가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뭔가를 줌으로써 K 파일을 사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적 강화, 뭔가를 더 주어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걸 정적 강화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상자 더의 문구가 나오면 한 상자를 더 드립니다. 네, 이런 게 대표적으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상자를 구매함으로써 공짜로 받게 되는 K-파의 한 상자나 선물은 구매 행위에 따른 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합니다. 두 번째요.
사 스티커가 하나 들어 있는데 이걸 6 장을 모아서 보내주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여기서 얼마나 더 사야지 한 상자 더 문구가 나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얼마나 더 해야지 한 상자가 문구가 나오는지 알 수 없지만 더 많이 살수록 K-파이 상자 한 자를 공짜로 받을 확률이 높아지므로 변동 비율 강화. 네, 어디에 들어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거를, 이게 변동 비율 강화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행운 2는 정확하게 스티커 6장을 모으면은 보상이 좋으니까 이건 고정 간격이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고정 비율 강화가 되겠죠. 고정 간격 강화는 예를 들어서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까지 사는 사람에게 한 개 더 준다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런 거를 보고 고정 간격이라고 볼 수 있고, 6장에 한 개를 더 준다고 하는 건 고정 간격이라고 볼 수 있고 고정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행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간격이 지나면 구매가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면은 구매 반응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기의 광고 기획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세탁 세제 광고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젊은 여자 배우 A씨, 이분이 무조건 자극이 되겠죠. 무조건 자극이 될 거고, 그리고 이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중의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있으므로 광고 효과가 높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배우의 이미지를 강화 요인으로 활용하겠다는 점에서 조작적 조건화가 아니라 고전적 조건화의 무조건 자극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배우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나왔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서원이는 젊은 여자 배우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면 연합의 연관성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 제품이랑 이거랑 잘 어울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야구 게임을 홍보를 하면은 되게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울리지 않으면 연합성이 떨어져서 소거가 일어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 적절하고요. 사원 3은 연합 방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주 노출이 돼야 된다. 그래서 TV를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광고가 집중적으로 나가도록 한다. 적절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쩍 강화, 뭐를 뺨으로써, 뭐를 안 줌으로써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알레르기라는 요소, 이 나쁜 것을 없애줌으로써 이 제품을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보고 부쩍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적절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4번 오가치 하나 마지막 장면은 부정적인 상황이 해소되면서 긍정적인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얼룩 같은 것들이 지워지지 않은 옷을 입고 있으면 눈총을 받는데 우리 제품을 사용하면서 주변에 부러움을 사는 이런 보상이 주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것 5번도 적절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